안녕하세요. 빵이 커플의 예신 찐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웨딩홀 투어 계약 꿀팁 7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내년 1, 2월에 예식을 생각해두고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웨딩홀 투어를 총 12곳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많이 다녀왔죠. 웨딩홀 투어 하기 전 그리고 계약을 하고 다니는 많은 예신이랑님들께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저는 웨딩홀 잡기. 요즘 코로나로 막혀있던 결혼이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웨딩홀 자리가 잡기가 힘들고 또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 원하는 홀에서 하기 위해서는 여유있게 1년 정도 전에 먼저 계약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거는 예산 정하기인데요. 저희는 사실 결혼식에 대한 크게 로망이 없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곳, 그리고 대신에 음식은 맛있는 곳, 주차, 그리고 깨끗한지 요 정도가 조건이었어요. 웨딩홀을 투어하기 전에 대관료는 대략 200만 원 이하, 식대는 5만 원대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같은 홀이라도 계약 시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큽니다. 통상적으로 비수기인 1, 2, 7, 8월이 저렴하고요. 요일로는 토요일, 요일, 그 다음에 나머지 공휴일 순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토요일, 요일 대관료와 식대 모두 차이가 나고, 그리고 시간대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피크 타임인 12시부터 1시가 가장 비싸고요. 첫타임 할인이 있는데 대부분 제가 다녀온 곳들 기준으로 최소 보증 인원이 적고 대관료가 조금 더 할인되는 편. 연회장을 쉐어하는 경우 깨끗한 음식이 먼저 세팅이 되고 주차장도 여유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메이크업을 빨리 받고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리스타트 비용,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하객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겠네요. 두 번째로는 견적 공유 이용하기. 견적 공유를 이용하면 좋은 점은 불필요한 발품을 줄일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 24년 하반기, 상반기 아니면 24년 몇 월 예식 그리고 웨딩홀 견적 공유를 검색을 하면은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면은 식대나 대관료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이곳을 갈지 말지 우리가 기준한 예산에 맞는지 아닌지 보고 상품을 열심히 하면은 발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많은 예신님들이 견적 공유를 하는데요. 저도 하고 있고, 견적 공유를 하는 이유는 플래너 업체에서 하는 포인트 제도가 따로 있는데요. 정보 공유 1회당 1,000원 정도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예신님들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서 좋고, 그 웨딩홀 정보가 필요한 예신님들한테는 식대와 대관료에 대한 정보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견적 공유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내가 원하는 홀 견적 공유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많은 블로그들이 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블로그에 들어가서 댓글로 이메일을 적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뭐 어떤 파일 형태로 받을 수 있고요. 식대나 대관료가 당일 혜택이 적용된 가격으로 보통 알려주기 때문에 시세 파악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계약금 취소 환불 절차를 확인하는 건데요. 웨딩홀을 계약을 했지만 길게는 1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계약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것도 100% 업체, 웨딩홀 업체마다 100% 환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0% 환불이 안 되는 곳은 가장 마지막에 투어를 하고 계약을 결정하는 것이 좋고 환불 받기까지 오래는 걸리는 곳이 많기 때문에 환불되는 정확한 절차 그리고 시간 언제까지 환불해주겠다를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소비자 규칙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식 150일 전, 그러니까 결혼식 5개월 전까지는 계약금 100% 환급, 그리고 3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100% 플러스 총 비용의 10%를 배상을 합니다. 여기서 총 비용이라 하면 연회장, 그리고 대관료, 부대 시설, 드레스, 화장, 메이크업, 스튜디오 촬영 포함한 모든 총 금액, 실거래 금액을 말하는데요. 그 금액의 10%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일 뿐 사실 의무 분쟁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100% 위약금을 돌려줘야 된다. 그러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는 위약금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는 것이 좋고 또 100% 환불되더라도 환불되는 기간이 늘어질 수 있고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은 항상 신중하게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몇 명이 올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좋고, 상담 카드의 예상 인원의 10에서 20%는 작게 적어두는 것을 저는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보증 인원을 늘리는 대신에 식대라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할인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인원 미달이라도 식대는 다 지불을 해야 되고, 만약 200명 보증인데 식대가 5만원, 근데 10명이 미달, 10명이 안 왔더라도 모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 손해가 아주 크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 인원은 최소한으로 잡는 것이 가장 좋고, 나중에 예직 정확한 청첩장 모두 다 돌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인원이 파악이 될 때 보증 인원을 줄이는 것은 불가하지만 늘리는 것도 가능을 하고요. 연회장 음식은 20% 정도 더 여유있게, 보통 통상적으로 더 여유있게 준비되기 때문에 몇 명이 더 왔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깎는다. 최대한 깎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여기가 마음에 든다고 어필을 같이 해줘야 돼요. 나는 여기 마음도 없어. 사실 그러면 깎을 필요도 없는데 최대한 깎으면 좋죠. 좋습니다. 결혼식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쨌건 최대한 많이 깎는 것이 좋는데 어떻게 깎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시간보다는 식대 그리고 1,000원 할인이 더 큽니다. 보증이 2년이라도 식대 1,000원씩만 깎아도 20만원 할인, 250명이 25만원. 대관료 식대 5만원 10만원 깎는 것보다는 식대 1,000원을 깎는 거, 그리고 깎을 때 목표가 1,000원이라도 하더라도 일단 2,000원을 깎는 거. 2,000원 먼저 2,000원만 깎아주세요 하면 거기서 2,000원은 조금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럼 1,000원이라도 깎아주세요, 이렇게. 그래도 저희가 1,000원이라도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맞춰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고요. 대관료나 식대 부분에서 합의점이 없다 하더라도 하객 주차 시간을 늘려줄 수 있는 거, 아니면 혼주 메이크업 서비스, 플라워 샤워, 포토 테이블,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혜택을 달라고 하면은 되는데요. 다른 웨딩홀과 비교를 하면서 여기 부분은 좀 이런 게 아쉽더라, 그러니까 뭐가 좀 더 할인해줄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렇게 조금 정중하게 물어보면은 깎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대 1,0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깎아주는 거 어려우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도 사실 한 번만 말 한 번만 꺼내면 500원만 깎아도 10만원, 20만원 깎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번 많이 깎으면 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봤던 데들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실례는 혼주 메이크업도 이거 어머님들 두 분이라도 못 들어가나요? 딴 데는 다 그래도 요 정도는 있었던 것 이게 같은데. 저희가 별도라서 그래요. 이게 업체가 달라서 식대 1,000원, 2,000원만 빼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다 해드린 금액이라. 다니까지 해서 그러면 이게 아까 네, 44,000원이요? 2만원 금액이 딱 42,000원 해주시면 딱 될 것 같은데. 42,000원은 아니 저 진짜 20명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거기서라도 조금이라도 빠져주면 사실 거의 뭐 한 달 두 달 앞둔 예식도 만약에 하셔도 42,000원이 최하예요. 솔직히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년 예식을 42,000원 해드리는 건 사실 거의 천 원만 빼주세요. 3,000원 하고. 잠깐 잠시만요. 좀. 당일 계약에 너채 빠지지 말 것. 웨딩홀 투어를 하시면 알겠지만 총 비용이 막 600만원, 대관료 500만원 하더라도 이거를 깎아서 보통 50% 이상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플라워 샤워, 포토 테이블, 컨디셔닝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보통 당일 혜택으로 주고 있어요. 상담 후에 대부분 당일 계약을 유도할 거예요. 왜냐면 상담하는데도 계획에는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상담하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꼭 잡아야겠죠. 다시는 이 가게 오늘 당일만 할 수 있는 혜택이에요 라고는 하지만 사실 예비 부부들, 많은 커플들을 불안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만 이 가격입니다 하면 꼭 사야 될 것 같고, 꼭 계약해야 될 것 같고, 당장 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오더라도 사실 웨딩홀 입장에서는 계약을 하는 쪽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대부분 할 수 있어요. 당일 계약 때문에 오히려 내가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 그런 것들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계약에 너채에 빠지지 않는 거. 그 다음으로는 상담 카드 작성할 때 꿀팁은, 상담 카드에 내가 원하는, 희망하는 예식 날짜, 시간, 요일, 그리고 어디 다녀왔고, 웨딩홀 선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떤 웨딩홀을 찾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웨딩홀을 다녀온 애들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것이 좋은 점은 상담 시간이 일단 단축이 됩니다. 물론 첫 상담 때는 자세하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웬만한데 세 곳 이후부터는 다 비슷비슷하고 다 비슷비슷한 어떤 흐름으로 상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면 할수록 좋겠죠. 서로 진안 빼고 정말 최종의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지 이거를 빨리빨리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단요일은 많이 쓰는 것이 좋고, 또 보증 인원은 20% 줄여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기. 어쨌건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정한 날보다는 딱 이날보다는 며칠을 같이 보고 있다. 나는 급하지 않다. 이런 협상의 여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워킹이 나은가? 플래너를 끼고 하는 것이 좋으냐? 때문에 워킹이 더 싼지 플래너를 끼고 하는 것이 더 싼지는 업체마다 다 다르고 어느 곳이 더 낫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경험한 바 그리고 만행 웨딩 카페에서 말하는 바로는 제휴 할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 스승매를 플래너를 끼고 계약을 할 예정이라면 플래너를 끼고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비동행 플래너 업체인 다이렉트에서 왔다라고 했더니 홀 계약할 때 10만원 할인, 대관료에서 10만원을 더 할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7가지 웨딩홀 투어 계약 꿀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투어를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어디가 더 낫고 어디가 더 나은지 비교가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협상도 더 잘하게 되고요. 어느 웨딩홀이 더 낫다 이 기준도 더 명확해지니까 여유 있게 예식 잡으시고 최대한 많이 돌아보세요. 최대한 많이 돌아보면서 비교해보시고 또 많이 깎아보시고 깎아볼수록 또 잘 깎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웨딩홀 투어 체크리스트 무료 나눔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드리고 이번 영상 마칠게요. 제 블로그에서 체크리스트 무료 나눔을 하고 있으니 어떤 웨딩홀이 좋고 이런 웨딩홀 비교해 보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제 블로그에 놀러 오셔서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고 바로 체크리스트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원하는 웨딩홀 잘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결혼 준비 함께 응원할게요. 안녕.